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오후 12시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선 최종 득표율은 저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로 두 후보의 격차가 8.27%, 약 289만 표 차이였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는 약 12%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도 처음 출구조사에서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나왔지만 최종 득표율은 41.15%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이 수치에 굉장히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면서 또다시 정신승리에 빠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게 참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런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하는 수준의 사설을 냈는데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조선일보 국힘 해체 수준으로 보수정치 재탄생해야. 자, 동아일보 소야 작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 처절한 쇄신 없이는 활로 없다. 자, 이런 제목의 두 사설로 아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먼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페이스북 글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이었는데, 자, 보시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 괴로워했을 국민들께 사죄해드립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서.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의 어떤 득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뻐서 찍어준 표가 아니죠. 이재명은 막아야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찍은 표가 많을 겁니다. 자,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 3년간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일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이유와 명분을 들이지 못한 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재판을 받아야 할 후보를, 즉 이재명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미련을 뒀던 그 마음들을 끝내 져버렸습니다. 후보 등록 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엄 주체 윤 대통령과 당을 온전히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내란몰이 희생양을 자처했습니다. 표를 줄 테니 제발 최소한이라도 갖춰달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저버렸습니다. 최소한이 뭐겠습니까? 아니, 계엄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의 배경으로 그 명분을 들었던 부정선거 음모론과 철저히 단절하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택한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 이후에도 기회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윤석열 대통령 출당 제명 조치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고 가다가 정말 이건 어거지로 본인 스스로 아주 대단한 백의종군이라도 하는 것처럼 최악의 글을 쓰고 스스로 탈당하게 내버려뒀는데 끝까지 윤석열을 안고 간 것,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의 패착이죠. 자, 그래도 되겠거니 하며 확실한 지지층만 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며 너무도 뻔히 보이는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그간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면서도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당당했던 보수 정치의 전통을 저버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변질된 지 오래죠. 자, 마지막 부분. 어제 투표 동료끼리 만난 지역 주민 한 분은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위하며 더 망가질까봐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찍어주겠다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3권 중에 2.5권을 독점한 무견제 공룡 정권이 태어났습니다. 절제하며 국정을 잘 운영하길 바라지만 만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나라 경제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 공룡을 태어나게 한 국민의힘 책임 또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무릎을 세워 다시 일어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제대로 진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동훈계에서는 아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을 완전히 쇄신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이 권성동 등등 이 영호남, 정말 기득권 세력, 정말 살찐 고양이 같은 그 의원들이 어떻게든 당권을 쥐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 뭐 어떤 대의에는 전혀 그냥 무감각한, 그러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저런 사설로 국민의힘을 꾸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조선일보를 보면 아니 이제 와서 아니 일찌감치 이런 목소리를 냈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부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은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국민의힘은 선거 내내 내란 세력으로 공격받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재 탄핵에 반대한 결과로 자초한 일이다. 당은 탄핵 확정 후에도 탄핵 반대를 공언해온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뽑았다. 친윤, 주류는 그 후보를 새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 교체하는 황당한 계책을 밀어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를 확정한 뒤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만 급급했다. 이건 단일화 스토킹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보다 상대방이 안 되는 이유만을 내세웠을 뿐이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윤 전 대통령 및 그 추종 세력과 절연하고 퇴행적 친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아스팔트 우파에 끌려다니고 기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니 상식적인 보수층, 중도층의 외면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제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사와 재판에 협조함으로써 윤의 그림자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또다시 권성동, 또 나경원, 윤상현 등등을 앞세워서 이 지금을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 당을 계속 장악할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자, 좀 더 보시면 그 첫걸음은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정치를 해온 친윤 핵심들의 퇴진일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한덕수 해프닝으로 당이 웃음거리가 됐지만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당권 유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번에도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네, 이번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또 유야무야 지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도 일부만 좀 보시면, 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하면서 3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8.3%포인트로 보수 진영으로서는 역대 둘째로 큰 격차의 패배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밀렸고 영남에서도 3년 전보다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도층에서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일부 이탈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자, 그러면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 국민의 큰 기대를 업고 대통령이 된 그는 3년 동안 오만과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했다. 자, 문제는 아니 이런 실정을 거듭하는데 조선일보도 거들지 않았나요? 박수만 쳤잖아요. 제대로 의료 대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까? 제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 비판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나요? 자,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는 부인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소모하다가 작년 말에는 어처구니 없는 비상기엄까지 벌여 국격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도 원인이겠지만 국힘의 내분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리자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포장은 부정선거 등등 어떤 국회 독재 이런 것들을 포장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엄의 목적은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이게 원래의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만 불통으로 총선 참패를 자초했고 이 참패가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업자득이다.
자, 문제는 저는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이제서야 한다라는 게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 관계도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에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큰 분란을 만들었다. 자신과 단일화했던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이라고 공언했다. 여당을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토록 만신창이로 만든 대통령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만신창이로 만들고 황당한 이 망상적 계엄을 펼침으로써 결국 이재명 이 정권의 탄생 1등 공신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 아니 저희 채널 들어와서 뭐 배신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치시는 분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하십시오. 자, 국힘은 윤석열 개인 정당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정당인데도 당권을 장악한 친윤 그룹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그대로 당해서 재현했다. 계엄과 탄핵에는 친윤 그룹의 책임이 크다. 한시가 급했던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에 당론으로 반대했다. 상당수 의원은 길거리 극단 세력에 동조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김민전, 윤상현, 나경원 등등.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전당대회에 또 나올 준비를 하신다고요? 자, 그러다 투표 이틀 전에야 윤석열과 절연을 선언했다. 사전투표 이틀 전에. 자, 이들은 이번 대선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대선 후 당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다음 공천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황당했던 대선 후보 단일화 난맥상은 이들의 얕은 계산이 밑바닥을 드러낸 현장이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본에서는 많은 국민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이런 조선일보의 지적이 안타깝지만 문제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글쎄요, 전면적인 쇄신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